내 이름은 옥철, 기름지로 물 맑은 철. 난 기름지고 물 맑은 땅에 이름을 세운다 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그런 음악들이랑 그런 친구들을 이제 또 프로듀싱 하는데 어떤 의의와 기쁨을 두고서 또 제작자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아웃사이더 신옥철입니다.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친구로 만나서 동갑내기였기 때문에 좀 친해졌고요. 83년생들 이제 몇몇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그 부활의 또 동명이라는 보컬리스트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의 삶에 대한 얘기 나누고 83년생으로서의 돼지띠로서의 그런 힘든 점, 고충들 이야기하고 혹은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서로 좀 돕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동갑내기 같은 업종, 특히나 음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제 나이가 벌써 39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성공을 못했는데 하고 있다면 진짜 제대로 된 놈이거나 그래서 곧 성공할 놈이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0을 목전에 앞두고 꽤 오래 음악을 했는데 이 업종에서 버티고 있다면 성공한 놈이거나 성공할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탁이는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친구였었고 성공할 놈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성공한 놈이고 앞으로 너무너무 더 기대가 되는 너무나 멋있는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영탁이는 사실 꽉 찬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 거 다 알고 할 거 다 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쏟을 때 쏟을 줄 알았던 친구. 영탁 씨랑 아웃사이더님이랑 이 세 분이서 힙합, 트로트, 아. 무슨 얘기하세요? 너무 웃길 것 같아. 저희는 장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장 얘기 안 하고요. 이제 어디서 만나서 뭐 먹을까? 뭐 저기 양꼬치집 갈래? 아니면 곱창 먹으러 갈래? 뭐 포차로 만날까? 뭐 이런 얘기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남을 자주 가질 수가 없다 보니 그냥 전화로 이렇게 근황 물어보면서 코로나 좀 나아지면 뭐 먹을래? 맨날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음악 얘기는 이제 많이 안 하고요. 네. 오히려 예전에는 음악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뭐 이런 식의 콜라보도 한번 해보고, 야, 너 약간 창법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러기도 하고, 영탁이는 뭐, 옥철아, 너는 확실히 한을 가진 래퍼니까, 지금 트렌디한 음악 따라가는 것보다는 진짜 한스러운 노래, 옛날에 뭐 슬피 우는 새라든지 이런 느낌들 노래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요즘에는 서로 뭐 근황 물어보기 바쁘고, 스케줄 많으니까 또 더 관리 잘하라는 얘기하고, 서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시간 보내죠. 오히려 음악 외적이나 사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면서 보냅니다. 언제였더라? 영탁이가 새해 신곡 나온다고 뮤직비디오 이제 카메오 출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좀 스케줄이 있었는데 친구고 급하게 또 새벽에 또 가가지고 잠깐 또 출연을 하고 왔었어요. 그때 노래가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때 이제 제가 그 깜짝 출연을 했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인형 들고서 아웃사이더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러면서 약간 요런 카메오 출연을 했었고, 나중에 그걸로 이제 영탁 팬 여러분들도 이제 막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그렇게 인연을 쌓아가다가 친구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실력과 좋은 에너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더 그 친구의 진가를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라고 할까요? 네. 뭐 어찌됐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 길었던 친구인데 그 당시보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지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 있으면 항상 꼭 먼저 전화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디스전 있었을 때도 옥철아 찢었다 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인스타그램 SNS에 뭐 약간 제가 좀 감성적인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픈 사진들을 올리거나 그럼 바로 연락 와가지고 어디냐고 그런 친구. 지금 저보다 훨씬 바쁜 친구가 됐는데도. 근데 영탁이는 파면 팔수록 미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워낙 잘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워낙 잘해왔고 그 기간도 되게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인성, 그런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여전히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가 여전히 그냥 가장 친한 친구로 있는 녀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게 되면서 지금도 뭐 미담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바빠서 제가 봤을 때 과거에는 사실 영탁이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았던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 동안은. 근데
이 도움 받았던 거를 다시 이 친구 항상 거꾸로 지금 잘 되고 나서는 도와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좀 힘들었던 시기 때 자기가 받았던 도움들, 자기가 받았던 위로들을 잊지 않고 지금 잘 되고 바쁜데도 하나씩 하나씩 보답하는 친구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걸 2배, 3배로도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의 미담은 제가 봤을 때 또 상대적으로 뒤늦게 이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만큼 이런 미담들도 천천히 오래오래 좀 하나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네, 갑작스럽게 막 거품처럼 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예요. 네. 아마 영탁이는 지금 써놓은 곡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엄청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요. 써놓은 곡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여서 계속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냥 찍어내듯이 계속 음악을 막 항상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킵된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죠.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아티스트들에게 하나씩 곡을 이렇게 주고 있겠죠. 선물 보따리를 푸는 산타크로스 같은 친구고요. 네. 이것도 사실 영탁의 어떤 의리로 이루어진 작업이죠. 이제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이제 출연도 해주고 도와주고 많이 했었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제작하는 친구들, 아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의 곡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봐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했더니 선뜻 해보고 싶다고 나도 어떤 보이밴드 아이돌의 프로듀싱은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 색깔이나 컬러도 좋고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바로 곡 써가지고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죠. 근데 또 너무 재밌게 잘 또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낀 건 이 친구는 이제 트롯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게 된 친구지만 실제로는 대중음악부터 시작해서 레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러스도 그렇고 디렉팅도 그렇고 프로듀싱도 그렇고 음악적인 어떤 여러 포지션을 다 두루 깊게 경험한 친구다 보니까 장르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장르, 어떤 걸 건드리더라도 자기 중심, 프로듀서를 하는 그 기본 색깔을 잃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맞게 또 그 특색을 뽑아내는 능력, 그리고 뽑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뽑아내는 걸 디렉팅으로 뽑아낸다면 이제 또 레슨을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모니터링을 잘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걸 또 알려주면서 더 끌어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색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하는 친구예요.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경험과 힘이 있다고 할까요? 확실히 연륜이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런 보이밴드 작업을 했는데도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재밌게 해냈어요. 이 영앤와일드라는 저희 팀이요, 영앤와일드잖아요. 젊음의 에너지도 갖고 있지만 또 와일드한 거침을 갖고 있는 각자 다른 팀에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그 중에 한 3명이 이제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군 전역을 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마지막 꿈을 도전해보자라고 합친 팀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컨트롤하는 게 더 쉽지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네. 왜냐면 다 알 거 다 알고 본인 색깔들이 너무 뚜렷하니까.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영탁이와 했었는데 영탁이가 친구들을 보고 음색을 듣고 성향들을 본 다음에 이 영한 느낌과 와일드한 느낌을 이제 목말라라는 어떤 컨셉으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먹어도 어디에 있어도 항상 목마르다. 음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관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런 표현으로 한번 풀어나가보자. 성숙함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그런 섬세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랙으로 잘 만들어줬죠. 네. 영탁의 장점은 경험을 통한 노련함, 많은 경험을 오래 깊게 쌓아왔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그 친구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풋풋함이 좀 떨어지죠. 이제 절대 풋풋하지 않아요, 영탁이는. 아무리 이제 막 풋풋하게 나와도요, 제가 봤을 땐 풋풋하지 않고 너무 노련해. 웃고 있는 것조차 내가 봤을 때는 노련하게 웃고 있어. 네,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영탁의 매력입니다. 저도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녀석이 프로듀싱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곡을 한다든지 연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자기만이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강점이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가창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 라운드 때는 이런 노래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야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프로듀서의 역량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친구의 가장 큰 무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영수 작곡가님도 프로듀싱이 가능한 이 영탁이에 대해서 확실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심사평을 하셨던 것 같고요.
사람 영탁은요, 사람 냄새가 나요. 확실히. 인간적인 느낌이 나요. 딱 만나고 있으면 얘는 인간적인 애야. 구수한 애야. 음악을 하는 영탁이는요, 그거보다 훨씬 좀 기계적인 느낌이 제가 보기엔 느껴져요. 뭐 감정 표현을 못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감정도 엄청 풍부하죠. 근데 더 칼 같다고 할까요? 확실히 칼 같아요. 디렉팅 할 때도 그렇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게 호불호가 확실한 친구예요. 근데 친구 사이일 땐 그런 거 없어요. 다 줘. 다 해줘. 그냥 다 받아들이고 뭐 그래 너 할래 나 할게 뭐 그냥 이런 느낌. 거절을 안 한다고 할까 서로. 그런 느낌인데 음악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니면 거절하고 기면 제대로 밀어주고 제대로 만들고 이런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 막 나누고 했었어요. 왜 이 감독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야, 사람 실수할 때도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저 계획이라고 분명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건 안 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이 창작에 만족을 갖고 했다면 분명히 그 시기 때 그 노래를 내는 이유가 분명히 창작자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노래를 냈다라는 건, 특히나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아티스트가 그런 음악을 내고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상업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영탁이가, 저는 오히려 의외였거든요. 오히려 이불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왜 이런 색깔의 노래를 냈지? 노래는 좋긴 좋지만 좋은 것보다도 더 돈이 될 수 있는, 지금 영탁이한테 기대하는 할 수도 있는 음악들로 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많은 세대를 그냥 어우러 앉으면서 다독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느낌의 노래로 오히려 감동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노래를 냈을 때 야, 이 녀석 참 짧게 보지 않고 길게 가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찐이야. 저는 그 노래 딱 경연 때 보고 나서 와, 진짜 저 노래를 저렇게 컨택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건 진짜 넌 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영탁의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막걸리라든지 뭐 본인의 노래도 있고 타인의 노래들을 이제 해석한 노래들도 있겠지만, 저는 찐이야가 진짜 그동안 자기한테 억눌려 있었던 그 많은 감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온,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나는 진짜 뮤지션이야 라는 걸 스스로가 좀 보여준, 근데 자기의 방식으로 좋은 에너지로, 즐거운 에너지를 통해서 보여준 최고의 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는 항상 넘쳐요. 네, 에너지는 항상 넘칩니다. 그 친구도. 제가 에너지 하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영탁이 에너지 진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창모 씨라고요. KCM 형이라고요. 좀 다른 에너지긴 한데요. 정말 어떻게 40, 뭐 39,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에너지가 거의 이건 뭐 19, 20이야 진짜. 영탁이는 밑에 있을 때는 부드러운 에너지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팅하고 이럴 때는 밀당 엄청 딱 하면서 딱 끊었다가 딱 이랬다가, 근데 말은 또 계속 많아요. 영탁이도 둘 다 말이 많네. 저까지 셋 다 말이 많네요, 약간. 네. 셋이 있으면 엄청 정신 사나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엄청 계속 에너지가. 근데 그 에너지가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요. 별로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삶을 살아온 그 굴곡들을 음악으로, 창작으로 잘 표현하고 승화까지 시키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탁이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지 절대 천재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천재라기보다는 그의 자기의 삶을 잘 표현해냈고 그 굴곡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감동까지 줄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 아티스트도 경연이라는 데 올라가면요, 그러면 거기서 떨고 가사 틀리지 말아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고민들을 생각을 하다가 정말 누군가에게 본질적으로 원래는 음악하는 사람이 감동을 주기 위해 하는 건데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틀리지 말아야지, 내가 증명해야지, 관객이 아닌 내 안에 갇혀서 하는 무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연이라는 게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경연에서 한 차원 넘어가면 그런 걸 초월해서 정말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게 되거든요. 줄 수 있는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영탁이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동을 주잖아요. 자기의 노래로, 목소리로.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영탁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천천히 이 대화를 나누고 저를 꺼내놓을 수 있었던 저희 스스로도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KCM 형님과 함께 프로젝트 팀으로 그냥 좋아라는 노래 발매하고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또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좋아 다음에 이제 마냥 좋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좋아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프로젝트 팀으로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아티스트와의 조합, 다른 장르와의 조합, 다른 영역과의 조합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아웃사이더와 함께하는 인싸들 누가 될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아웃사이더 신옥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